문화가 일상이 되는 시간, 문화톡간엔 곳간. 오늘은 광주 아트가이드 손아영 편집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데 이제 종종 좀 뵐 거거든요. 네. 앞으로는 네. 처음 이 코너를 좀 꾸며주십시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기회에 좀 전시를 좀 둘러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또 다녀오셨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곳,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전시는 예술공간 집에서 선보이는 이면채 초대전 함께 가는 거야라는 전시입니다. 네. 함께 가는 거야. 네. 장동에 위치해 있고 네. 예술공간 집에서 선보이는 전시네요. 네. 이 예술공간 집은 장동 골목, 어느 골목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좀 찾아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 내비키고 주로 길치라서 좀 다니고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가서 보는 그런 전시. 좋다는 얘기네요. 네. 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곳은 50년 된 옛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복합예술 공간입니다. 50년 넘게 삶의 냄새가 밴 집은 새롭게 예술이 자리게 하는 집이 되었는데요. 네. 이런 뜻을 담아서 예술공간 집으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되는 작품이 이곳의 공간적인 특성과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았고 작가의 그 새로운 신작들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신작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이게 이면채 작가님이라고 하셨죠? 네,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이면채 작가는 일상의 사물들에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아내는데요. 일상의 사물들을 채집해서 재구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억을 소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거든요. 유튜브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다면 작품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그리고 특히 작업 안에 장난감으로 보이는 사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작가가 장난감을 소재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작가님의 어머니가 이면채 작가가 어린 시절에 사용한 장난감을 그 손자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은 꿈 많던 시절이라는 작품인데요. 작가가 그 순창에 그 어린 시절에 그 순창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살았던 그 집 대문, 초록색 대문을 담고 있고요. 그 주변을 살펴보면 그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에드벌룬 혹은 비치볼을 화면에 크게 확대해서 배치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작품 외에도 그런 그 풍선이나 큰 에드벌룬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이번 신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붙인 거죠? 그린 게 아니고. 그린 거. 전부 회화 작품. 전부 다 그린 거예요? 네, 회화 작품.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이 크게 확대한 비치볼 표면에 그에게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따개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면채 작가가 이야기하기로 이 따개비를 보면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키웠던 버섯도 보이고요. 그 문 밖으로 보면은 나무에 버섯이 달려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보이고 그리고 탱자나무, 밤송이, 장난감들도 보이고요. 그의 화면 안에서 이렇게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주 접했던 것들을 소재로 삼았을까요? 작가께서? 네, 어렸을 때 주로 그러니까 그 계기가 됐던 게 좀 장난감을 얘기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장난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자신의 어머니가 그 손자들에게 그 이면채 작가가 썼던 장난감을 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한 세대와 한 세대를 잇는 그 장난감이 마치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옷 같은 것도 엄마가 입던 거를 아이에게 물려주는 한참 지나서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전시 제목이 함께 가는 거야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이번 작품들을 보면 그 팽팽한 실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 작품에서도 실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실이 당기는 힘, 지탱하는 힘 이런 것들의 의미도 있지만 그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작가에 의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도 있지만 그 기억마저도 우리 삶의 일부다.
즐기는 마음으로 함께 가자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함께 가는 거야는 뭐든지 함께 가는 거다. 뭐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네. 그것도 전부 다 그렇다는 거군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네, 그 전시장 한쪽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어떤 조각을 준비해놨더라고요, 작가가. 네. 그래서 조각이 그런 캔버스 뭐 이렇게 조그마한 판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작품을 이제 그려볼 수 있는 오일 파스텔이 준비돼 있고, 그것을 당신의 조각을 그려보아요. 이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직접 그림도 그려보시면 이제 좋은 경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작가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갔을 때 작가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작가님하고 좀 직접 얘기도 좀 하고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 뭐 그런 소통 속에서 그러니까 예술을 또 향유할 수 있는 경험도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네. 또 관람하러 간 사람들은. 네. 예. 또 특별한 또 대화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네. 7월 20일? 네, 20일 오후 2시 그리고 25일 오후 7시에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란도란 그림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때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그림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러 가신다면 뭐 7월 20일 오후 2시 아니면 25일 오후 7시에 가시면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시 기간하고 관람 시간 알려주시죠. 네, 이번 전시 함께 가는 거야는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고요. 7월 28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고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6시, 월요일은 휴관,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예, 월요일에 가시면 못 보십니다. 네. 예, 두 번째 또 아이템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소개할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 4관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피카소 도예라는 전시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언급은 해드렸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중에서 107점의 도예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도예가로서 피카소의 작품 세계는 무엇인지 조명해보는 순회 전시입니다. 혹시 피카소 좋아하시나요? 예,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또 유명하다고 하면 그냥 마냥 좋더라고요. 그리고 20세기의 거장 피카소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예술가인데요. 주로 아비뇽의 처녀들이나 스페인 내전을 담은 게르니카를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여인을 그린 초상화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피카소의 회화 작품이 워낙 유명해서 도예 작품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전시에서는 도예가로서의 피카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낯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도예로 만들지? 이런 느낌. 네. 예, 어떤 이야기예요, 이게? 네, 피카소가 1906년에 스페인 출신 도예가 프란시스코 파코 두리오가 소개한 고갱의 도예 작품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도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관심이 또 있었다가 실제로 피카소가 본격적으로 도예 작업을 한 것은 1946년 프랑스 남부 마두라 공방에 방문하고 나서부터인데요. 휴가차 방문했다가 너무 이제 마음에 들었군요. 정말 감동을 받고 나도 이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시작을 하셨군요. 그래서 이때가 그의 독특한 회화 양식이 절정을 이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의 회화적 특징들이 도자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가 자신의 작품을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여기서 즐긴다고 하는 건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즐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많이 보고 뭐 가질 수도 있고 향유하고 그런 거겠죠. 그 작품 앞에서 걸음을 떼지 못하고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 작가를 만나는 상상 속에서 뭐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예술가는 보통 사후에 유명해지잖아요. 근데 이번 피카소는 당대에도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작품값이 그럼 너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못 가지니까 자신이 이제 파나의 에디션 개념을 자신의 도예 작품에 적용을 합니다. 근데 파나는 여러 번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도예도 이제 3가지 에디션 방식으로 많이 제작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자기를 사용하기를 원했고
그 예술의 대중화를 꿈꿨습니다. 여기도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떻든가요? 네, 제가 그 오픈한 다음 날 방문했는데요. 그 관람객이 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시장에 좀 처음 들어가면 그 큐레이터가 제안하는 관람 포인트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그 벽에 붙여진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이 붙어 있어요? 네, 중간중간에 좀 붙어 있고 네. 전반적으로 전시가 설명이 좀 쉽게 되어 있어서 그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주로 피카소가 좋아하거나 즐겨 그렸던 주제가 여인, 신화, 신화도 뭔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인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요. 또 동물, 그가 키웠던 반려견이라든지 비둘기도 있고요. 염소도 있어요. 이런 동물들, 그리고 올빼미, 그리고 얼굴도 많이 그렸고요. 그 투우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예술가가 되지 않았다면 그 투우사가 됐을 거라고 할 정도로 투우도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사람들, 정물과 풍경, 도예와 판화 이렇게 총 9개의 주제로 분류를 해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은가 봐요. 총 이제 107점. 107점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인상 깊었던 작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 새와 검은 얼굴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사진에 보이는 지금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거의 메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큰 새와 검은 얼굴. 검은 얼굴은 안 보이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검은 얼굴이고요. 위쪽이 이제 새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올빼미와 사람의 웃는 얼굴. 이 이제 양옆으로 좀 뭔가 이렇게 팔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게 양옆으로 새 날개이기도 하면서 사람의 팔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의 화병을 변형을 해서 피카소 특유의 조형적 특성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인상 깊으셨어요, 저 작품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 얼굴과 그 위에 올빼미 얼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위아래로 바로 있네요. 네, 그런 지점이 좀 재미있었고, 네, 이런 피카소의 그 평소에 즐겨 그렸던 그런 주제들과 연결이 돼서 또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작품 나도 그릴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야기가 쉽지 않다. 어린이들이 그렸을 법한 그림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떤가요? 피카소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라파엘로처럼 그리는데 4년이 걸렸지만 어린아이처럼 그리기까지는 평생이 걸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인데 그때 되게 엄청 잘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그리는 게 오히려 더 쉬웠던 거죠, 피카소한테는. 그래서 그런 말처럼 그 어린 시절에 그렸던 작품들을 보면 피카소가 이미 10대 때 사실적인 묘사를 마스터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사물을 다시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입체주의를 선도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사물을 다각도에서 관찰해서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는데요. 피카소가 많이 그린 여인 초상화들도 대상의 외관을 묘사하기보다는 그 본질을 담으려고 했고 여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거를 마스터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어린이들은 이것저것 재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작품을 하는 게 또 이제 더 어려운 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작품의 세계는 피카소의 도예 작품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네, 단순히 그냥 가볍게 가도 좋기는 한데요. 피카소가 유명하니까 한번 보자. 도예 작품 귀엽다, 예쁘다. 실제로 갔을 때 좀 젊은 여성들이 너무 귀엽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피카소의 회화 작업과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도예 작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 피카소의 회화적 특징이 도예 작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름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언제까지입니까? 네, 전시가 기간이 좀 깁니다. 9월 29일까지고요. 개관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6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요. 수요일과 토요일은 8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월요일은 이곳도 휴관이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전시회는 2개를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음악회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역 음악 단체, 앙상블, 칸타빌레, 특별 기획 공연, 세계적 거장과 함께하는 음악회 네.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제가 다 읽고 있어요.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옆에 나오셨는데 앙상블 칸타빌레 강직 악장님과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대화 나누는 동안에 오래 기다리셨는데 무슨 생각하면서 옆에 앉아 계셨습니까? 네, 청중 입장에서 네, 소개 괜찮았습니까? 네, 저런 작품도 있고 전시 가보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소개해 주셔야 돼요. 22일에 있는 음악회, 예, 어떤 음악회입니까? 네, 저희 음악회 지금 앙상블 칸타빌레부터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예. 단체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앙상블 칸타빌레는 2002년 12월 달 창단 연주를 시작으로 23년 정기 연주회 하고 그다음 23년도에 전라남도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전국체전 성공기념 음악회 동행을 열었고요. 네. 2004년도 이탈리아 피렌체 뮤직 페스티벌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연주 올라서 연주도 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관객들과 다양하게 지역 문화 예술에 기여하면서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앙상블 단체입니다. 와, 잘하는 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예, 저희 연주 믿고 오셔도 좋습니다. 예, 앙상블 칸타빌레하고 세계적 거장과 함께하는 음악회 이제 이번 공연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이번 이제 세계적 거장과 함께하는 음악회에서는 마이스트로 잔 루이지 잠피에리 선생님과 펜플루티스트 안드레아 키라, 첼리스트 김한균님과 함께 하는데요. 네. 잔 루이지 잠피에리 선생님은 세계 3대 지휘자 거장 프랑코 페라라의 제자로 런던 심포니 수석 지휘자 역임하시고 BBC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활동도 하셨으면서 네. 지금 이탈리아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교수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는 페루자 국립음악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지금 20세기 이탈리아 심포니 레파토리 그 작곡자 레스피기 복원회 사업 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음악회 관전 포인트 알려주시죠. 관전 포인트 전에 이제 저희 연주 협연자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협연자 넘어가지 않으시는군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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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드레아 키라 연주자는 지금 유럽에서 클래식 레파토리 연주하는 펜플룻 연주자 중에서는 지금 최고의 테크니션 연주자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네. 오스트리아 린츠 대학 교수로도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전남대를 졸업하고 지금 도도카에서 공부를 마치고 세계 다양한 곳에서 연주 무대 활동을 보이고 있는 광주 출신 김한균 첼리스트도 저희 단체와 이제 협연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랑스러워요. 우리 쪽 출신들이 이렇게 잘 나가면 예, 이번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곡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요. 네. 첫 곡으로는 고풍적 무곡과 아리아 제3모음곡 오버추어로 연주해드리고 김한균 첼리스트가 차이콥스키 소품 6개 소품 중 4번 녹턴 연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드레아 키라 펜플루티스트가 아르방의 베니스 축제, 다니쿠의 호라 스타카토 네.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익숙한 곡들이네요. 네, 네. 상당히 테크닉적인 예, 모습이 이제 필요한 곡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파우제 인터미션 후에는 피날레로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48번 작품 번호 48번을 끝으로 연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나 이 정도 연주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뭐 이제 작품을 보면 네. 좀 전에 질문드렸던 거 다시 돌아옵니다. 음악회 관전 포인트 뭡니까? 네. 저희 연주회는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했던 잠피에리 선생님이 레스피기 복원회 사업회를 이끌고 계셔요. 네. 그래서 이제 연주에서 레스피기의 곡을 이제 보다 더 의도한 바를 잘 살린 해석을
연주를 이제 들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펜플룻 연주는 이제 조금 저희가 생소하죠, 연주가. 그래요? 아니, 생소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좋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테크닉적인 이제 고급 연주력을 조금 포인트로 보셔도 좋고요. 그다음 펜플룻의 이제 음색을 조금 기대하시면서 연주회를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악장께서도 이번 음악회 참여하시죠? 예, 저 악장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단체를 이끌어야 합니다. 네, 네. 네,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마이스트로하고 이제 함께 연주한 적도 있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광주의 연주자들과 스트링 연주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오늘 그 강직 악장을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바로 지금 남아있는 요 한 3분 정도의 시간 때문이거든요. 연주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라이브로 좀 들어볼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광주 아트가이드 손아영 편집위원과 전시 소식 전해드렸고요.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좀 당황 좀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훨씬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장님, 오늘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연주 때 첼리스트 김한균 선생님이 연주하는 곡 차이콥스키 6개 소품 중 4번 녹턴을 바이올린 연주로 이번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다는 못 들려드리고 약간 좀 편집을 하셨습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중주로 되어 있는 지금 편곡된 악보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네, 피아노 반주가 없다 보니 어느 정도 그 멜로디 구간만 조금 발췌해서 제가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입니다. 인사 먼저 나누고 연주곡 끝까지 듣겠습니다. 앙상블 칸타빌레 강직 악장님의 차이콥스키 녹턴 바이올린 연주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